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뭐 잡아가는 중간에 사실 뭐 그것만 보고 있자니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서 그럼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면은 변명 아닌가요? 만에 변명이라면 변명이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제 몰빵을 하는 그런 주의의 투자는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영상도 그렇고 제가 포트를 꾸려가는 부분 뭐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적정 비중 안에서 우리가 분산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 전체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게 그게 가장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요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총칼 없는 시장 안에서 좀 근데 유한양이 막 지금 뭐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체감은 거의 급락 수준이긴 하죠. 체감은 코스피가 4,400, 4,500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네. 어디 이게 좀 약간 흔한 건 아니다라고 저도 어쨌든 바이오 오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요 정도의 정말 진을 빼는 정도? 기가 막히게 또 이 추세선을 안 깨요. 추세에 대한 전환을 안 시키고 이 보시면 9, 10, 11 그리고 뭐 수급이 그렇다고 막 엄청 빠졌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리브런트 SC 제형도 나왔고 표준 치료제로 등극하는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좀 나와준 상황에서 버리자니 뭐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막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 있고 잠재력은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그게 좀 크다. 지금 시장의 쏠림이 좀 강하기 때문에 리가 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못 간 건 아니에요. 작년 보면은 뭐 한 10만 원에서 보통 거의 더블 갔잖아요. 20만 원까지. K바이오를 이끄는 그 하나의 축 중 하나거든요. 뭐 알테오젠과 같이 ABA 바이오, 리가 캠바이오 이렇게 늘 상단에 꼽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예요. 안정적인 베이스로 차근차근 지려밟고 왔다. 이전에 지금 11월에 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가 만들고 돌렸죠. 그러고 여기를 저점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바닥을 잡고 제가 요 구간에서 박스권 나올 때 17만 원 기준을 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안착된 흐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기 18만 7천 원. 요 구간까지 이를테면은 이게 18만 원 넘어섰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지금 또 요렇게 박스권 흐름 속에서 호재 이슈가 쌓여지고 있어요. 뭐 허투라든지 이 지금 임상 진행 중인 부분, 그다음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 기술 수출한 부분에서 관계사 이제 파트너 익수다가 지금 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놨고 그런 이슈들이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결국 요거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바이오를 선호를 한다라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리가켄 바이오로는 한마디 좀 들고 와봤다. 지금 좀 타이밍이 괜찮아서 뽑아와봤고요. 차근차근 지려밟고 상승해왔고 그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6조잖아요. 올라왔다라는 걸 자 여기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은 이게 20년부터 쭉 이렇게 그리고 주봉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차근차근 정말 하나씩 가치를 업해 왔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주봉상으로 봐도 어쨌든 제가 좀 긴 호흡으로 이런 거는 바이오는 좀 끌고 갈 만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 신고가 돌파하면은 또 한 번에 그 상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고 요 구간에서 보도 지금 28만 원 돌파 후에 안착 시에는 주봉상으로도 추가 충분히 이게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뭐 바이오 관점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 이를테면 좀 비중을 좀 담고 싶다라고 관점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정말 뭐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봤고요. 하나 또 근거를 또 말씀드리면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잖아요. 근데 코스피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게 아마 한 3월 요 정도 타임라인이 정해지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알테오젠의 그 2, 30조에 대한 그 자리가 빠져요. 요걸 대처하면 바이오가 그럼 후보가 누가 될까요? 그 자리를 그냥 ETF라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패시브 자금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채워놔야 될 그 후보군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후보군들로 수급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메꿔질 가능성은 좀 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어쨌든 상단에서 좀 확실하게 좀 기술력 그리고 리아컨베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 이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수출을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기업이에요. 금액 단위로는 아니고 그냥 개수로는 가장 많이 한 기업 중 하나예요. 바이오의 가장 문제가
당장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이에요.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만한 적금 개념으로 좀 할만할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제가 늘 여기서 다루거나 그렇게 안내 드리는 바이오도 보면은 보통은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플랫폼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원천 기술 요거를 가장 중요시해야 투자함에 있어서 그게 없다 단순하게 뭐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걸러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낮은 거는 거의 걸르고 딱 세 가지를 보면 수급과 그다음에 뭐 기술력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술 요 정도.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 좀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이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임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약간 이게 고분자보다는 저분자 쪽에서 해가지고 막 일라일이라든지 경구용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이제 먹는 비만약이 조금씩 핫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D&D 파마텍 저희가 했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동제약도 지금 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수급이 보시면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나가요. 웃긴 게 한번 들어오면은 또 변동을 크게 줘요. 근데 요게 약간의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진입을 했는데 순간 막 20%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 나와도 또 반등했다가 이거를 돌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고 변동 주고 다시 가잖아요. 돈을 쓰면서 운전을 약간 좀 저질스럽게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이라든지 돈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 이게 오늘 좀 튀어서 그런데 이전에 이 기준선 상단 계속 좀 걸치면서 신고가 세우고 나서 이걸 이탈되고 빠졌으면은 아예 관심조차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돈이 지금 계속 쌓여 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이를테면 평균 단가로 봤을 때는 3만 원에 3만 원 한 중반 정도, 3만 2천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 요들이 요걸 먹기 위해서 한 뭐 이를테면 10% 20% 먹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쓰진 않거든요. 어쩌면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흔들었을 때 계속 여기서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 갔죠. 여기서 오히려 바로 안 가고 한번 자리 만들고 가는 걸 더 바라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흐름으로는 무조건 신고가는 다시 한번 갱신한다. 그냥 역사적이 아니고 얘는 52주 신고가겠죠. 왜냐면은 이전에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좀 당겨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거 충분히 지금 관에서 한 20%만 가도 5만 원 되잖아요. 요거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고 다만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로 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매집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된다 전략을 잡고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의 추격보다는 변동 줄 때 좀 잡는 게 오늘 지금 1월 7일에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요 흐름에서 갔으면 당장 지금 1차적으로 찔러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뭐 여기서 제가 추격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어쨌든 4만 원 위로 완벽하게 안착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고점 구간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4만 1,000원, 4만 800원 이를테면 4만 1,000원 구간에서 하단 지지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충분히 신고가랑 지금 5만 원 전후까지는 기대값을 갖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유입된 자금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5만 원 전후까지는 그래서 지금 연초에 반도체가 가고 바이오가 좀 쉬어가면서 아마 바이오 투자분들은 왜 바이오에 안 가? 코스닥 뭐 활성화 정책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제 왔습니다. 이제 좀 다시 순환매가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일동제약 그리고 또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된 투자 관점에서 지금 주도 업종 위주로 하나씩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댓글 투자너너 채널 들어오시면은 지금 바이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종목들 추려서 핵심만 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입장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